대학병원을 가셨는데 전신 마취하고 이제 엉덩이에서 뼈를 떼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거 워낙에 뼈가 없기 때문에 꼭 엉덩이 뼈를 떼야 된다. 네, 원장님, 그 상악동 거상술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술식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상악동 거상술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상악동 고상술이 보통은 이제 원장님들한테 임플란트 코스를 하거나 그럴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그 코스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제일 수술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고,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건 이제 발치를 하고 나면 상실이 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앞니 쪽, 상악 앞니 쪽은 수평적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되게 얇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금니, 상악 어금니 쪽은 수직적으로 흡수가 돼서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용골이라는 게 보통 한 7mm 이상 있으면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는데, 어금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많이 흡수가 되면 뭐 길이가 뭐 4mm 미만 또는 뭐 거의 1mm도 없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직골의 그 길이가 없다면 우리 임플란트를 심을 수는 없거든요. 보통 우리가 최하로 짧은 임플란트는 7mm 이상을 권장하고, 그리고 제일 안정적인 길이수는 10mm거든요. 임플란트가 10mm 정도의 길이를 심어야지만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이 되던 가장 안정적인 수명을 나타낸다고 많이 보고들이 되고 있어요. 길이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이제 그만큼 10mm 정도 이상의 뼈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부족한 뼈를 이제 우리 확보하는 방법이 상악동 이식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왜 어렵냐?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길이가 4mm 미만이면은 측방 거상술이라는 걸 많이 시행을 해요. 그래서 측방 거상술은 옆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옆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잇몸을 많이 열어야 되고, 잇몸을 많이 열고 그리고 나서 이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잇몸을 많이 제끼면 제낄수록 수술하고 나서의 붓기나 통증이 많이 증대가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들 동적 모임에서 뭐 얘기하시는 거 보면, 나 한번 했다가 죽을 뻔했다. 다시는 못하겠다. 이 수술이 대부분 무슨 수술 받았어요? 그러면 측방 이식술이라는 거예요. 조금은 이제 난이도도 있고 환자가 하고 나서 많이 붓기나 통증이 나타나는 수술이다. 그리고 또 이제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상악동에 염증이 발생하면 이게 상당히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비인후과적인 치료까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상악동 이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조금은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상악동 거상술이 어려운 환자분들도 계신가요?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로 식립을 못하는 경우들이 상악동 안에 이제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치성 염증이 또 많이 있습니다. 치성 염증이라는 거는 치아에 이제 뿌리 끝에 염증이 이게 오래 진행되다가 그 위에 이제 상악동과 경계하는 그 치조골이 이게 다 소실돼서 개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악동하고 치아의 염증이. 그러면 치아 염증이 상악동으로 올라가거든요. 이러면 치성 상악동염이라서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는 뭐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만성 상악동염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뼈 이식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약물 치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비인후과적인 수술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상악동 이식을 할 때는 그 상악동 안에 질환의 여부를 꼭 체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측방 거상술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 병원에서 하는 ISI 주사기요법과는 다른 건가요? ISI라는 것은 그 뭐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명칭하고, 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인터널 사이너스 인젝션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해서 그냥 ISI라고. 근데 어떻게 그게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이것을 ISI라고 찾아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교과서적으로 뼈가 얼마큼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보통은 이제 교과서적으로 4mm 정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7mm 이상이 남아있다면 굳이 뭐 상악동 이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4에서 7mm 정도가 남아있다면 우리가 이제 밑에서부터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직 거상술이라고 하는데, 크레스탈 어프로치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mm 정도만 들어 올린다면은 그냥 간단하게 밑에서부터 들어 올리면 됩니다. 이걸 수직 거상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4mm 미만이면 우리가 이제 올려야 되는 그 뼈의 그 양이 한 5mm 이상이거든요. 5mm 이상이면 그 밑에서부터 들어 올리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수직 거상술이라는 거는 그 얇은 막을 기술적으로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3mm 이상 들어 올리면 그 막이 찢어질 수도 있고, 수직 거상술이라는 건 사실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찢어져도 사실 수술자들이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3mm 이상은 올리지 마라. 그래서 3mm 이상 올리고 싶을 때는 측방 거상술이라는 걸 합니다. 측방 거상술은 뭐냐면 옆으로 따고 들어가서
직접 구멍을 낸 다음에 그 막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막을 들어 올린 다음에 그 사이를 이제 뼈를 채워주는 술식이에요. 이것을 뭐 1회법으로 할 수도 있고 2회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1회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측방거상술하고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측방거상술하면 이식만 하고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뒤에 그 뼈가 이제 고라라고 해서 뼈가 잘 굳으면 그때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이런 술식을 측방거상술이라고 해요. 측방거상술은 어떻게 보면 뭐 눈으로 직접 보고 하기 때문에 이 술식을 선호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안전하고 상당히 예측 가능한 좋은 술식이지만 다만 이거는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잇몸을 많이 열어야 되고 수직 절개라는 걸 해야 돼요. 수직 절개를 해서 잇몸을 축 들어 올리면 이것이 이제 하고 나서 출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어떤 붓기 통증이 상당히 많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이것을 이제 제가 많이 고민을 했고 가능하면 이거 좋은 수술이지만 환자들이 고생한다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밑에서부터 들어 올리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높게까지 들어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10년 이상을 추적 결과를 보면 측방으로 이렇게 따서 막을 직접 들어 올리는 것과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악동 이식을 하더라도 뼈가 4mm 미만이 남아 있더라도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들어 올립니다. 이 술식은 그래서 조금만 좋으면 거의 뭐 몇 개를 심더라도 5분 10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붓기나 통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 이제 모든 것들 CT를 추적해서 보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2mm, 1mm, 3mm 남아 있어도 밑에서 들어 올려도 결과 장기적인 안정성, 뼈가 재생되는 거는 거의 동일합니다. 예. ISI 주사기 요법은 그럼 원장님만 하실 수 있는 술법이에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사실 이거를 뭐 온라인 강의도 하고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은 까다로운 게 저도 처음에는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게 이제 눈으로 보고 하는 술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막이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막이 찢어지면 결국은 그 골이 재생이 되질 않습니다. 골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눈으로 보지도 않고 정말 이것을 이 얇은 막을 7mm, 8mm 이상 들어 올린다는 거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좀 필요해요. 저한테 뭐 전화로 문의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선생님들께서 보면은 좀 1mm, 2mm 남아 있으면 사실 이것을 좀 하기는 조금은 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악동 거상술 후에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나요? 그럼요. 상악동 이식 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경험상 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이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만 막이 찢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시술돼도 간혹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하고 나서 감기가 걸리신다든지 아니면 원래 남아있던 뭔가의 염증이 잔존해 있는 경우는 상악동염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상악동염이 발생하면 뭐 1차적으로는 약물 치료하고 필요하다면 이비인후과의 협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또 어떻게 수술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CT를 찍어서 상악동 안의 상태를 잘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의심스럽거나 문제가 예상이 되면 또 이쪽을 잘 이해하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문제가 발생할 것들을 예방하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 술전 수술 치료를 하고 나서 그러고 다음에 시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경우에 따라 측방거상술을 하시기도 하나요? 제가 이제 통계를 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한 퍼센테이지는 1% 정도 되더라고요. 언제 하느냐? 가끔 이제 저한테 다른 병원에서 이제 실패돼가지고 의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케이스들은 상악동 이 막이 다 천공돼 있어요. 이러면 이건 밑에서도 못 들어 올려요. 그래서 직접 옆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찢어진 상악동 막을 다 이렇게 수술적으로 이걸 메꿔야 됩니다. 또 안에 염증이 있어서 뭐 염증을 좀 같이 제거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가능하면 최소로 하려고 위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좋은 술식이지만 하고 나서 환자분들의 통증보다 아무래도 적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 성공만 해서 성공은 아니다. 환자분이 그 과정 중에서 겪는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돼야지 성공이지 아무리 수술을 잘했다 해도 환자분이 그 수술 도중에 통증, 어떤 붓기 이런 것들을 너무 고생했다면 이건 정말 성공일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제가 하는 ISI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동안 치료하셨던 상악동 거상술 환자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다면? 이 수술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환자분이 제가 기억에 남는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 환자분이 이비인후과 교수님이었어요.
이비인후과 교수님인데 또 불행히도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셨는데 또 신경 손상이 있으셔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되게 이제 거부감도 많으시고 근데 어떻게 저한테 오셨는데 딱 적응증이 한 뼈가 2mm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측방 거상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의 뭐 15년 전쯤 제가 뵀던 교수님이신데 이비인후과 교수님한테 제가 측방 거상술을 한다 이걸 말씀드리기가 진짜 상당히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교수님 뭐 이거 그냥 밑에서부터 간단하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치과에서 많이 하는 시술입니다. 뭐 제가 상악동 이식은 하지만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사실 저도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치료가 잘 됐어요. 잘 됐고 20대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젊은 여자분인데 선천적으로 유치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가 빠지고 나서 뼈가 1mm도 안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곳을 찾아가셨었어요. 처음에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제 이거 임플란트 안 돼 그냥 앞뒤 깎아서 브릿지하자. 근데 본인이 이제 앞뒤 깎는 건 싫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을 가셨는데 대학병원 가셔서 그 당시 좀 옛날이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전신 마취하고 이제 엉덩이에서 뼈를 떼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거 워낙에 뼈가 없기 때문에 꼭 엉덩이 뼈를 떼야 된다. 물론 요즘도 그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라고 엉덩이에서 뼈를 떼낸다. 이거는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상담하면서 환자분이 막 그때 벌벌 떨시고 막 우셔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거 그러면 제가 그냥 밑에서부터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날 심리까지 다 끝날 거다. 그럼 6개월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너무 시술이 잘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환자는 제가 강의 자료도 많이 쓰는 환자분인데 뭐 15년 이상 거의 팔로업이 된 케이스고 측방 이식이랑 하는 거랑 결과 똑같고 환자분 수술 동영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시술을 뭐 10분 이내로 끝냈었고 지금은 제가 좀 더 빨라도 5분 이내 끝내지만 그 당시 이제 조심스럽게 동영상 찍어가면서 해서 한 10분 정도 걸렸고 1회법으로 끝냈고 환자분이 딱 끝나고 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 거를 왜 자기는 여태까지 그렇게 고민하고 정말 걱정하고 정말 전신 마취까지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시술 승립해드렸고 다행히 또 성공적으로 잘 돼서 지금은 이 환자분 너무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계기로 제가 아마 좀 더 자신 있게 이제 그 시술을 많이 이제 했던 것 같아요.